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별의 내부 구조와 함께 이제 에너지 전달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선 중요한 이제 주계열성은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주계열성 다음 단계인 적색거성과 초거성의 내부 구조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태양과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적색 거성의 내부 구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적색 거성의 내부 구조예요. 우리 적색 거성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난 다음에 중심부에 헬륨이 주로 존재하는 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1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헬륨을 이용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의 결과 산소와 탄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중심부가 1억 켈빈이 되면 그 바깥쪽 껍질, 바로 중심부 바깥쪽 껍질은 충분히 1000만 켈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켈빈이 된 부분에서는 수소가 존재하니까 여기에선 다시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 바깥쪽 껍질에선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 바깥쪽에서는 아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로 쭉 채워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적색 거성의 모습.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모두 다 맞춰진 다음에는 어떤 원소들이 포진되어 있느냐? 중심에는 탄소나 산소가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 그 바깥쪽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인 헬륨이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 더 바깥쪽에는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원래 상태인 수소가 포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적색 거성의 모습이고요. 자, 이것보다 질량이 더 커요. 매우 큰 별, 얘 같은 경우는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죠. 초거성. 적색 거성보다 더 크기도 크고 팽창된 모습의 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적색 거성처럼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 다 멈춰지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춰지게 되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심부의 온도를 더 올리죠. 1억 켈빈 이상, 훨씬 15억 켈빈, 2억 켈빈 이런 식으로 쭉 올려버리게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탄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혹은 탄소를 이용해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탄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 탄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날 때 이 바깥층은 탄소 핵융합 반응의 온도보다는 낮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더 바깥층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심부에서 탄소가 이제 다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재료들만 남았네요.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다시 온도를 올리고, 그 온도가 충족이 되면 중심부에서 다시 이제 네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황이라든가 규소 같은 애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럼 그 바깥쪽 껍질에서는 또다시 온도가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온도가 낮은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은 핵융합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 모양이 양파 껍질처럼 생겼다, 양파 껍질 구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초거성은요, 어디까지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냐면 중심부에 철을 만들 때까지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철이 가장 안정적인 놈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는 이런 반응 자체를 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 혼자서 유유히 살아가는 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서 유유히 살아가는 아이기 때문에 온도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별의 온도만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중심부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이 충돌에 의해서 이 별이 뻥 하고 터지는 초신성 폭발이 이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양파 껍질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질량이 커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적색 거성 같은 경우는 오로지 탄소, 산소까지만 만들어진다는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애 초거성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무한대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철이 만들어졌으면 얘도 수명이 끝났구나, 그 다음 단계로 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요게 바로 별의 내부 구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뒤에 이어서는 이제 에너지 전달 방식인데, 에너지 전달 방식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앞쪽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주계열성이 이렇게 중심으로 동그랗게 존재하고 이 주계열성을 이루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수소입니다. 수소. 바깥층도 안쪽층도 마찬가지로 수소. 그런데 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서 수소가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주계열성이에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 요 바깥쪽이요. 이 바깥쪽은 아직 1000만 켈빈이 되지 않았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수소 그냥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뭉쳐져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압력이나 힘이 가해지게 되느냐. 여기 있는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그 에너지를 이제 내부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힘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계열성에서 힘이 얘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은 중력적으로 서로 뭉쳐지는 힘이 존재해요. 중력 수축을 한다라고 하죠.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기체 압력과 그 다음에 중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크기가 어떻냐면 서로 같아요. 서로 같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더 커지거나 아니면 수축하지 않고 일정하게 크기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힘 때문에. 자,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정역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계열성 상태의 유지, 크기가 유지되는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정역학 평형, 별의 내부의 기체 압력, 이게 빨간색이 압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로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 이게 파란색이 압력이에요. 자, 이 두 개가 서로 같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게 같아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정역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모양이 유지된다. 만약에 정역학 평형이 깨져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고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헬륨만 만들어지고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딱 멈추게 되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이 힘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워버려. 파란색으로 막 지워버려.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무슨 힘만 작용하게 되냐면 파란색의 중력만 작용하죠. 수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축. 그러면 이제 내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혹은 이제 평형상 이 적색거성에서는 여기 바깥쪽 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이 별들이 바깥쪽으로 팽창하게 되죠. 이 압력 정역학 평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팽창을 하게 되고,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되는 현상이 정역학 평형이 깨졌을 때의 상태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계열성의 크기 유지는 정역학 평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전달 방식은 어떤 방식을 따르게 되느냐 한번 보죠. 자, 별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에너지 전달 방식에는 여기 있는 대류와 복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도 같은 경우는 열을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매개 물질이 있어야 돼요. 뭐 쇠젓가락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 걔네들이라도 있어야지, 이 매개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 별 안에서는 이 매개 물질이 없어서 전도의 방식은 빼고요. 나머지 대류와 그다음에 복사 방식 두 가지로 이제 별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이 별이 바깥층까지 에너지를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류는요 어떤 현상이냐면 온도 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운 온도를 가진 기체나 유체라고 하죠. 액체들, 그런 애들은 차가운 온도면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온도를 가진 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중심부에서부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중심부가 뜨겁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나온 기체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 표면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표면에서 식은 기체들은 다시금 중심부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순환, 이런 것들을 대류라고 얘기하죠. 별의 중심부와 표면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 이런 대류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순환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게 순환이죠.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자, 복사 방식은 무엇이냐면 중심부와 표면의 온도차가 작은 경우에 이런 복사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빛이라던가 전자기파와 같은 형태로 이제 열을 이동시키는 게 바로 이제 복사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류와 복사의 방식이 우리 별의 질량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얘네들의 방식을 사용하는지가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아래쪽에 그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봅니다. 질량에 따른 주기율성의 에너지 전달 방식. 둘 다 주기율성이에요. 둘 다 주기율성인데 질량이 작은 애, 비슷하다라는 건 작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1.5배 혹은 2배 이렇게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태양의 구조를 갖는 애들은요. 중심부와 바깥층이 있을 때 바깥층에서 대류층을 갖게 돼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제 열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안쪽에서는 복사 현상에 의해서 열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크기가 작고 질량도 작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여기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복사열에 의해서 이제 쭉 열을 이동을 시켰다가 표면에선 급격하게 식어서 차가워지게 되어 있죠. 온도 차이가 존재하게 때문에 이제 대류 현상으로 바깥쪽으로 보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가장 바깥쪽이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이 이제 복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을 중심에서부터 복사의 열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바깥쪽 우주 공간으로 뻗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량이 큰 애들은 중심 수축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미친 듯이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차가 굉장히 커다랗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이 복사열로만은 이제 바깥층까지 열을 보내기엔 너무 역부족인 상태. 그래서 대류 현상을 중심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대류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바깥쪽으로 열을 보내고 그 바깥쪽으로 열이 보내진 상태에서 복사를 이용해서 완전히 표면으로 나가게 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하죠. 대류층이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이렇게 질량의 차이로 존재하게 되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태양이 바깥쪽이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 질량이 작은 애들이 바깥쪽이 대류층이고 안쪽이 복사층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